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가장 미래의 땅은 네 군데입니다. 남양주, 용인, 화성, 평택인데 넓습니다. 네. 쪼개서 보세요. 강남 중심 지역이 아니라 강남과 송파의 경계 지역이 예. 뜰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한방의 이윤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참으로 고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향후 이 지역은 반드시 뜬다. 미래의 입지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이 임장의 고수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미래의 핫플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임장의 고수 혹시 기분 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답사가인데 네. 임장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박사님이 밟지 않은 땅이 거의 없다고. 그렇죠. 역마살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 타고났나 보죠. 원래 연구하는 것도 외국 연구였고 해서 평생 그런 팔짱가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들은 얘기는 도시학계의 가무성이다. 많이 들으시죠? 예, 감우성 선생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인생이란 게 절반은 아이스 브레이킹이고 절반은 네, 영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여쭤보려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살 곳 말고요.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내 자녀가 살아야 할 미래의 핫플은 어디인가. 사실 우리가 시계추를 한 20, 30년 뒤로 되돌려 보면 그때 내가 강남에 집을 샀었어야 하는데 좀 땅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이 두 번째 기회는 내가 놓칠 수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 미래의 입지 어디를 보면 될까요? 각자 처한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서울 강남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부산 사람한테 강남 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자기가 지금 살아온 데하고 생활권이 어디냐하고 자기의 직업 상황 같은 걸 맞춰서 네. 각기 다르게 봐야죠. 여러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예. 여러분 각지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상황을 내가 어떤 상황인지 먼저 들여다보시라. 네. 그 다음에 맞춰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박사님 크게 세 가지를 권역을 눈여겨보라고 보죠. 하세요. 네. 대서울권, 중부권, 동남권. 네.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여의도를 좀 먼저 네.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네. 자, 이 여의도 하면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쪽 영등포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동쪽에 있는 이 마포 용산 쪽을 봐야 됩니까? 대서울권이라면 어디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데 강남이고 그 다음에 영등포가 아닌 여의도, 네. 그 용산 마포 그 한 덩어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 네. 서울 하면은 삼획이라고 했습니다. 예. 4대 문권은 정치행정 중심, 영등포권은 인천과 연결되는 간선, 그리고 영동권이라는 지금의 강남권이 있는 거죠. 예. 이 삼획이 있어서 지하철 2호선이고 세 개를 연결하는 네. 거죠. 그러다가 이 삼획 구조에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4대문 쪽이 네. 점점 정치행정 중심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자꾸만 비우려고 그러고 네. 내보내려고 그러고. 그 정치행정의 기능을 마포, 용산, 여의도가 그렇죠. 담당을 할 것이다. 거죠. 그리고 경제까지. 원래 여의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공덕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철도가 몇 개 지납니까? 교통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의도를 자주 오는데 여의도 직장인들이 끝나고 회식을 하러 어디로 가느냐? 같은 영등포 군이가 영등포로 가야지로 하느냐? 마포 공덕 합정 가느냐예요. 마포 공덕 합정 많이 그렇죠. 가죠. 그 상황권인 거죠. 이렇게 묶여가고 있는 거죠. 한강이랑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되고 여의도는 영등포니까 영등포로 봐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구역하고 생활권은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행정구역 단위로 뭔가를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네. 보통 공무원들은 이렇게 그렇죠. 면으로 세상을 그렇죠. 보지만 네. 박사님은 이렇게 선으로 저는 보시는 것 광역적으로 같아요. 보죠. 예, 시민들이 이렇게 어디로 그렇죠. 길이 뚫렸지?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죠. 면적인 게 아니라 선적인 게 중요하다고 보죠. 자, 그러면 그 선을 좀 따라가 볼게요. 네. 서울권에서 네. 우리가 특히 주목을 해야 될 곳으로 화성, 동탄, 평택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동탄이 기존 분들이 주목하는 곳이죠. 근데 동탄 말고도 여러 주목할 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드려요. 네. 그 평택은 기존에는 바이든이 주목한 평택 하면은 그거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반도체, 말하는 건데 네. 그건 주로 송탄, 지제 신도시 쪽, 그리고 고덕 신도시, 그리고 평택 시청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동쪽 끝입니다, 역시. 그게 아닌 평택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가장 미래의 땅은 네 군데입니다. 남양주, 용인, 화성, 평택인데 이 중에 남양주, 용인은 내륙이니까 빼고 네. 화성과 평택은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강점인데 동탄과 캠퍼스는 네. 이거는 바다가 없는 쪽 동쪽 끝이에요.
서쪽 끝 쪽을 여러분께 주목하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어, 활력이 없어 하는 분들 화성하고 평택 가보면 그 그렇죠. 분위기 확실히 느낄걸요?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와일드 웨스트. 네. 그쪽은 크게는 아산만권이라고 합니다. 네. 아산 국가산업단지라는 게 설정돼 있어서 화성, 평택, 아산, 당진까지 이거 묶어가지고 공업단지가 어마어마해요. 네. 한국의 3대 공업단지입니다. 아산만권에 경기도와 충남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예.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도 있고 염전도 있잖아요. 염전도 농업도 있죠. 있고 공생염전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농업도 있고 네. 동탄 같은 첨단 도시도 있고 화성의 강점이 그거죠. 복합 모든 게 다 기능한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아파트만 있으면은 여기 세수 문제도 있고 네. 교통이 일방적으로 흘러서 김포 한강신도시 골드라인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출퇴근 시간만 막혀요. 일방향으로만. 나머지 시간은 빕니다 사실. 네. 그래서 아무리 열차를 증편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시간에 모든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화성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대서울권을 연결하는 이제 교통망을 봐야 할 텐데 네. 신안산선과 서해선 그렇죠. 그리고 여의도에선 GTX까지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그 보완적인 어떤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수많은 철도가 있고 특히 경기 남부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얼핏 떠오르는 것만 해도 10개쯤 있네요. 그게 지금 하나하나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것뿐 아니라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만 보시겠지만 예. 경기 남부는 따로 움직입니다. 네.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오시면 북쪽으로는 서울이 있고 남쪽으로는 충남과 충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쪽으로 보면 동쪽의 끝은 원주로 봐야 됩니까? 강릉으로 봐야 그거는 됩니까? 서울에서 봤을 때 끝은 원주와 춘천이죠. 예. 강릉은 이제 서울 대서울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세컨드 하우스를 살기 위한 그 공해가 좀 적고 네. 그 쾌적한 지역으로서. 그래서 조금 동해선이 올해 말 내년에 개통합니다. 예. 그럼 강릉부터 부산까지 가요. KTX가.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요즘 양양 속초 많이 들으셨죠. 강릉. 요즘 고성 뜨고 있는 것도 아실 거고. 그 다음 건으로서 삼척, 영덕, 울진이 아주 주목받을 거라 생각해요. 거기는 정말 풍경이 좋거든요. 네. 저는 내륙의 제주도라 말하고 있어요. 그 지역들을. 근데 거기가 너무 교통이 안 좋아서 예. 부산권 분들만 몰래 즐기고 계셨어요. 거기를. 근데 이제 네.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KTX로. 근데 그 동쪽의 끝을 그러면 일단은 원주로 보고 원주, 계신 것 춘천으로 같은데 보는 거죠. 저 원주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게 KTX가 여기 세 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원주요? 서원주역 있고 원주역 만종역? 있고 만종역 있고. 네. 근데 어쩜 그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지 이게 생활권하고 연결이 안 돼요, 거기가. 그게 이제 한국철도공단의 마술인데요. 결국은 이제 토지 보상금 문제 시끄러우니까 다 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확충을 안 하고 네. 대중교통은 이제 시가 해야 되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차량으로만 이동해야 되는 탄소 발자국이 많은 도시들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주는 성장하는 도시라 네. 원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원도의 강남입니다. 원주는. 그렇게 현지인들이 말해요. 예. 충북 제천에서까지 출퇴근을 해요. 원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확충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강남에 서울 강남 사시면은 원주 멀게 느끼시지만 성북구나 도봉구, 노원구 살면 가까워요. 아. 서울을 한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서울은 넓습니다. 네. 쪼개서 보세요. 여의도에서 봤을 때는 홍성까지 가까운 거고 강남에서 봤을 때는 이천이나 음성까지 가까운 거고 네. 그리고 동북에서 봤을 때는 원주, 춘천이 상할권인 겁니다. 그래서 쪼개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네.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단 남들이 강남 좋다니까 강남 간다가 아니라 예. 나는 직장도 생활권도 동북이니까 그러면 춘천 원주도 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하고 자꾸 서울하고만 비교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주변 도시하고도 좀 비교를 하라는 그리고 그런 서울도 서울이라 보지 마시고 네. 쪼개보시라는 거예요. 이 대서울권에서 인천 송도는 어떻게 보세요? 인천 송도는 부동의 항구도시인 거죠. 인천이 그 기능을 상실한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인천 중에서 남쪽 지역의 신도시로서 예. 그와 동시에 점점 서울과의 접점을 줄여나가고 있는 데가 송도고 송도하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송도발 KTX. 인천 사람들이 특히 저도 인천 지인도 많은데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경인선은 왜 철도가 아니라 1호선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리고 철도가 다 수원 가고 지하철이 인천 안 옵니다. 그렇죠. 예. 세 번 지나면 하나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KTX 타고 딴 데 가려면 광명이나 서울로 나와야 돼요. 그 불만이 엄청났어요. 네. 근데 그게 드디어 해결되는 게 송도발 KTX입니다. 이제 인천에서부터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GTX-B. GTX-B가 송도부터 서울역까지, 서울역부터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죠. 예. GTX가 이제 지난주부터 화제였죠. GTX를 보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구분하시라. 의미가 큰 GTX가 있고 네. 아닌 GTX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개통한
수서 동탄 GTX A 구간. 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많은 노선이 있는 데다가 하나 얹은 거예요. 그런데 송도부터 서울역은 없었습니다. 네. 원래 GTX는 전부 선을 새로 깔아가지고 빠르게 가는 게 이념인데, 그런데 송도발 서울은 신선입니다. 네. 새로 깔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GTX 효과가 나와요. 이런 거 또 하나 구분하시는 게 A에서 네. 파주 운정부터 고양 킨텍스 서울역까지 구간. 이것도 신선이에요. 알겠습니다. 각각 옥석을 가리시고 내 미래생활권과 연결되는 게 뭔가를 예. 보시라는 거고 무조건 GTX 한두 유행이었는데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라. 선을 구분하시라. 최소한의 철도 공부하면 도움이 네.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싶네요. 박사님, 중부권 메가시티에서는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그건 돼요? 동남권을 보죠. 세종, 청주, 대전, 논산, 계룡 등을 묶어서 예. 국가가 산업인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더 폭발력을 가질 그렇죠. 수 있을까요? 현재 특히 세종이 인구가 원래 목표가 100만인데 네. 지금 40만 전후거든요. 원래 50만 됐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국회의사당과 청와대가 어떻게 되냐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옮겨가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잘 안 가시려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미적지근해요. 근데 이게 가면 폭발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렇군요. 아마 전 100만 찍을 거고 그럼 대전 150만, 청주 100만 될 거고 세종 100만이 되면 여기가 거의 500만 도시가 돼요. 네. 그럼 파워가 생길 겁니다. 그렇겠네요. 박사님이 제시하신 세 번째 메가시티는 동남권 그렇죠. 메가시티예요. 우리가 네. 보통 동남권 하면은 부울경 생각하는데 전남까지 같이 네. 확장해서 보시는 거죠. 전남 일부까지 보죠. 여수, 순천, 광양까지. 그렇죠. 최근에는 고흥까지 가고 있는 게 고흥까지. 크게 이쪽은 산업벨트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사활이 걸린 기간 산업들은 가장 북한과 중국에서 먼 데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산. 방산이죠. 방산과 철강, 조선 이런 것들, 정유. 그래서 이제 울산 정유 온산하고 네. 여수 화학단지가 있는 거죠. 창원의 한화 에어스페이스. 하나 스페이스가 있고. 그러려고 창원을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포항과 강양에 있는 옛날 포항제철 고로. 이거 박태준 회장이 놓은 거고. 네. 최근에 신냉전이 오면서 좀 한국 방산이 난리잖아요, 세계적으로. 맞아요. 네. 그게 창원의 거점에 있는 에어로스페이스나 사천의 거점에 있는 카이. 이 분들이 고흥까지 지금 권역이고 나로기지. 근데 이 공장들은 순천에 놓고 있어요. 이번에 순천 갔더니 순천역 앞에 우주인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흥까지 순천권이라는 말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도 하나의 방산의 방산이죠. 영역으로 예, 보시는 항공 거죠? 우주인 거죠. 항공우주. 그걸 이제 예. 카이하고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가보면 각각 도시들은 인구가 준다고 우는 소리를 하시는데 권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신냉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제3의 그렇죠. 6.25 전쟁이에요. 왜냐면 북한 무기가 실제로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쓰이고 있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3의 우크라이나 한국전이에요. 네. 거기에 한국이 여전히 군수 업체로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움직임도 있지만 박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 방위 산업 벨트가 확장되고 그렇죠. 강화되면서 동남권 그렇죠. 전역이 예. 뜰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경전선이라는 철도가 거기 횡단으로 다니는데 노선들이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순천 여순광이 중요한데 여순광, 여수, 예, 순천, 광양. 광양제철, 여수화학단지, 예. 순천의 순천반, 부산 쪽하고 경전선 KTX 라인이 개량되면서 가득 생활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자, 결국 그래도 위너는 서울이 아닐까? 강남은 영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십니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강남은 영원할 겁니다. 강남이 너무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강남을 이길 만한, 상대평가에서 이길 만한 지역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강남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중력이 너무 그렇죠. 커져서 어떤 예. 외부의 힘과 압력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맞습니다.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면. 잡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버려진 곳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 정책 속에서 네. 버려진 속에서 민간의 힘으로 큰 곳이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건드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못 건드리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강남 안에서도 최근에 보면 강남구보다 서초구에 그렇죠. 있는 아파트 브랜드들이 더 많이 거론이 그렇죠. 되잖아요. 뭐 무슨 자유? 이 안에서도 어떤 세력 재편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저는 강남구의 양쪽 끝에서 만나는 지점들, 서초와 강남이 만나는 지점, 그 강남과 송파가 만나는 지점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서초와 강남 지역 사이에는 신사역이라든지 예.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죠. 그쪽은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고가도로입니다. 여기를 지하화시키고 네. 리니어 파크를 만들고 그 비용은 일부 상업 공간으로 판매한다는 데 있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또 보세요?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하면 돼요.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오늘 그걸 야당에서 네.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한다는 공약도 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전국을 다 지하화시키죠 뭐. 그건 이거 코멘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국을 지하화시킬 수 있으면 한국이 뭐 세계 최강의 부자 나라만 하면 되는데 하나 현실 가능성을 봐야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좀 높은 데가 이
지금 경부고속도로 강남 구간이고 아,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법률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완성된다면 네.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 거다. 어. 그래서 이쪽 지역은 강남이 예전에는 강남구 중심 지역들이 중요했는데 서초와의 접점이 생기고 있다.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GTX A와 C가 지나가는 삼성역, 이 영동대로 복합 지하 개발이 중요한데 이거는 강남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송파구에 올림픽 경기장까지 마이스 산업을 눈에 들고 하고 있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은 롯데까지 이어지는 코엑스부터 롯데까지, 잠실 롯데까지 권역이 만들어지면서 강남 중심 지역이 아니라 강남과 송파의 경계 지역이 예. 뜰 것이다. 또 아마 앞으로 한 20, 30년의 서울 강남 지역의 판도는 요 양쪽 경계에서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통망을 중심으로 그 생활권을 다시 보면 그렇죠. 뭔가 미래 입지가 보인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박사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보통 좋아하는 분들 계시고요. 행정구역을 자신들의 어떤 영지쯤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거 다 지금 해집어 놓고 계신 그렇죠. 거잖아요. 해체해서 봐야 되는 네. 거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개인주의자라 왜 시민이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의 자리를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해야 되냐, 양심을 발휘해야 되냐. 정응 안 되면은 그 지역을 떠나는 것도 방법이다. 한 지역에만 충성하다 보면 정치인 행정가들이 게을러집니다. 시민들은 서비스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서울만 바라보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이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라는 네. 사인을 통해서 보내야 됩니다. 끝으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봄 행락철이잖아요. 전국 다 맛집이란 맛집은 다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꼭 한번 가봐라. 추천해 주실 곳 있나요? 그 광양과 하동 사이에 화개장터, 네. 전라도 경산으로 가로지르는 그 라인에 나는 특산품이 있는 게 굴인데 바닷굴이 아니라 강굴이 있어요. 바닷굴이 아니라 광굴. 흔히 이제 벚굴이라 불러요. 벚꽃 피는 시기에 나온다? 근데 원래는 그건 이제 판촉이고 네. 원래 1월부터 나옵니다. 어, 그래서 1월에 가시면은 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손바닥만한 거를 굴을 회쳐 먹어요? 회쳐 먹어요. 그래서 저는 3월에 갔는데 그때 이제 회는 위험하고 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만한 거를 까서 주세요. 그 맛있는 거 혼자 드시고 오셨군요. 아니 밥사진과 여러 번씩 나눠 먹었습니다. 아, 이미 올해는 늦었고. 그렇죠. 올해 가시면 아마 근데 아직 굴이 있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하동이 또 매실이 유명해서 같이 달달하게 드시면은 맛있습니다. 내년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년 1월쯤에 가시면은 회로 드시면 좋을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꿀 정보까지 주고 네. 가신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